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회의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를 하셨죠. 네, 뭐 독대를 요청보다는 그냥 따로 왔습니다. 예. 네. 예, 강은 생략 나입니다. 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증인에게 뭐 회의할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살폈는데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추가 지침 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증인은 이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무직 회의 때 제가 차장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이 차장이 얘기한 것 말고는 사실은 아직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비상계엄하에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얘기를 예. 1대1을 만났을 때도 또 했습니다. 홍장원 예, 차장한테.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계엄 직후부터 이제 12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해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뭐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홍장원 차장이 독대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그 정무집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독대를 했다면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따로 찾아왔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남의 안색 걱정까지 해줘서 정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차장이 원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홍 차장 하는 말이 맞다면 이렇게 보고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명단을 예.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받았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국정원장으로서 그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뭐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이날 이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이제 계엄 선포되고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에요. 증인은 대통령실에 가서 피청구인을 보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증인한테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안 궁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첫째는 제가 보고 왔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주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궁금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늘 듣던 얘기라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 말로는 그리고 그거하고 사실 전화를 언제 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확인을 했다는 얘기하고 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고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넘어가죠?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네,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게 예.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나머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16조의 다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5분부터 57분경 사이에 피청구인과 보안폰으로 통화를 하셨죠. 뭐 다시 한 말씀. 22시 50, 그 11시 직전. 예, 맞습니다. 직전에 그 피청구인하고 전화를 한번 예. 했습니다. 예. 그 이제 홍장훈 차장은 그 직전 22시 53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피청구인하고. 그때 이제 피청구인으로부터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직후에 증인과 통화를 했으면 증인도 동일한 지시 받았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4명인지 16명인지는 뭐 진술이 좀 다릅니다만은 증인도 뭐 수사 결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을 테니까 이런 명단이 있고 그 진술자가 홍 차장뿐만이 아니라 여인영, 김대우, 조지호 뭐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 피청구인 대리인 질문에 아까 대통령이 국정원장인 증인을 패싱하고 1차장하고 통화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는데 일단 통화한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고 처음에 홍 차장이 못 받아서 20분 뒤에 콜백을 했고 대기하라고 해서 그로부터 계엄 선포되고 나서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 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요. 밤 10시 53분 뭐 이 무렵입니다. 증인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셨죠. 예. 그 시간이 10시 55분이에요. 네, 11시 조금 55분에서 57분 그렇게 특정을 11시 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이라고 이제 기억하고 네, 네.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대통령이 홍 차장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53분 2분 뒤에요. 그 직후에요. 그 대통령이 증인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좀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다 이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때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증인 포고령 내용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이게? 정무직 회의할 때는 포고령 내용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홍 차장한테 정무직 회의 마치고 따로 들어와서 얘기할 때 방첩사 도우라는 지시 받았다. 그까지는 얘기 들었고 그 뒤에
뭐 다른 맥락으로 증인이 이야기로는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하듯이 이재명은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 지시라고 연결 못 시켰던 이유가 혹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누구라도 오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이날 계엄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믿기던가요? 계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